채널에서 received 된 시그널은 어떤 형식으로 쓰였냐면 SMT 더하기 N of T였어요. 그걸 R of T라고 놓은 거죠. 그쵸? R of T라고 놓았죠. 그거를 디모듈레이터를 통과시키면은 결과가 무엇이 나왔어요? 어떤 형태로 결과가 나왔죠? SM1 더하기 노이즈, SM2 더하기 노이즈. 그렇죠? 그 다음에 그게 K 디멘저널이다. 그러면 그 K개의 값들이 나오는 거죠. 그쵸? 그 K개의 값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노이즈가 없다라면 우리는 판별하는데 문제가 없을 텐데 노이즈가 섞여가지고 어떤 심볼을 보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쵸? 그래서 디시전을 내리고 싶은데 어떻게 디시전을 내리겠느냐라는 문제를 풀었던 거죠. 지난 시간에. 어떻게 디시전을 내려야 된다고 그랬어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 기준의 이름이 있죠. 뭐죠? MAP. 그쵸? MAP. 약자를 잘 생각해 보면 돼요. maximum, posteriori. 그쵸? posteriori의 그 정의가 뭔지 이제 생각하면 돼요. posteriori는 뭐냐면 R을 보고 각각의 심볼들이 무엇이 보내져 있는지에 대한 확률, 그 확률 값이다라는 거죠. 그쵸? 그거가 정의가 되어 있다라면 그 다음에 뭐 하냐면 그 확률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을까? 라는 거죠. 그쵸?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죠. 무엇에 의해서 계산할 수 있어요? 베이스 포뮬라에 의해서. 그쵸? 베이스 포뮬라에 의해서 각각의 확률들을 쭉 계산해 봤더니 베이스 법칙의 그 식을 봤더니 분모에 있고 분자가 있는데 분모가 다 공통점이기 때문에 분모가 다 공통점이기 때문에 분자만 비교를 해도 되겠다라는 거죠. 분자의 형태를 봤더니 어떻게 됐어요? R의 PDF로 바뀌었어요. 아까는 SM에 대한 확률이었는데 R에 대한 PDF, 심볼이 주어졌을 때 R에 대한 PDF 곱하기 뭐가 곱해져요? Priori probability가. Priori probability. 즉, 그 심볼이 보내줄 확률이 곱해져 있는 거죠. 그쵸? 그 중에서 맥시멈을 취한다라는 거죠. 그쵸? 근데 만약에 equally probable이다 라고 한다면 priori probability가 n분의 1로 모두 같기 때문에 그걸 고려하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거죠. 그쵸? 그걸 고려하지 않으면 앞에 있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R에 대한 PDF만 비교해서 그 중에서 맥시멈인 것을 결정해도 되는데 그 R에 대한 PDF에 대한 이름이 있죠. 이름이 뭐였어요? likelihood function. 이죠? 그렇죠? 거기다 로그를 취하면 log likelihood function이다 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likelihood function이 가장 맥시멈으로 주는 심볼을 보냈다라고 계산을 우리가 판별을 하자. 그러한 판별법을 뭐라고 하냐면 maximum likelihood function, maximum likelihood detection. 약자로 ML detection이라고 말을 해요. ML detection이다 라고 말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ML 디텍션에서 이제 SM이 주어졌을 때 R에 대한 PDF를 우리는 구할 수 있어요. 그죠? AWGN 채널에서 각 R1, R2 해갖고 디모듈레이터의 아웃풋, 그 개수는 모듈레이션의 디멘전만큼 나오게 되어 있는데, 그쵸? 만약에 PSK 쿼함이라고 한다면 2디멘전이기 때문에 두 개의 값만 나오게 될 거고요. 그쵸? 그 두 개의 값에 대한 그 PDF 값을 우리는 AWGN 채널에서 가우시안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가우시안이기 때문에 민값하고 베리언스만 알면 되는데 민하고 베리언스를 다 계산해서 알았기 때문에 그 PDF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 PDF를 넣어가지고 맥시멈인 것을 찾아냈더니 결과적으로 어떻게 나왔냐면 가장 거리가 가까운 것을 보냈다 라고 하는 미니멈 유클리디안 디스턴스 룰하고 같다라고 결론을 나온 거죠. 그렇죠? 그게 지난 시간에 한 거예요. 그렇죠? 금방 내가 말로만 설명했는데 한번 그냥 적어볼게요. 적어보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M hat은 max 여기다 argument를 쓰는 거죠. M은 1부터 N까지. 그 다음에 probability SM R 이렇게 되는데 베이스 포뮬라에 의해서 arg max M 그 다음에 요거가 FR 그 다음에 여기가 FR SM probability SM
그래서 이거는 이퀴밸런트하다. 알그 맥스 m은 1부터 n까지 fr sm r도 벡터이기 때문에 probability sm 이렇게 쓸 수가 있을 테고, 만약에 equally probable이다 라고 한다면 여기다가 제가 equally probable 이렇게 쓸게요. probable이다 그러면 arg max m은 1부터 n까지 fr sm이다. 이러한 방법이 바로 ML 디텍션이다 라는 거죠. 여기까지는 맵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AWGN 채널에서 봤더니 요 값은 무엇하고 같았냐면 맥스가 아니라 이제 민. m은 1부터 n까지 r에서 sm 벡터까지의 거리의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제일 마지막을 가지고 이게 되게 어둡네요. 잘 보여요? 그러니까 나도 거기까지는 아는데 그래서 이렇게 다시 해봤는데 여기 좀 나아졌죠? 네. 제일 마지막을 우리가 미니멈 유클리디안 디스턴스 룰이다 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그쵸? 저걸 한번 전개해 볼게요. 요거를 만약에 이런 경우에 R-SM1의 제곱 더하기 R2-SM2의 제곱이다 라고 한다면 이거 같은 경우는 R1 제곱 더하기 R2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R1 곱하기 SM1 더하기 R2 더하기 SM2 더하기 SM1 제곱 더하기 SM2 제곱. 그쵸?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미니멈 유클리디안 디스턴스에서 그 디스턴스 계산에 있어서. 그쵸? 자, 보면 SM1 제곱 더하기 SM2 제곱은 무엇이에요? n번째 심볼이 보내지는 것에 에너지를 말을 하고 있죠. 그쵸? 그래서 이거를 EM이라고 할게요. 이 에너지, 그 n번째 심볼의 에너지다라고. 두 번째, R1 SM1 더하기 R2 SM2는 무엇이에요? R 벡터에다가 SM 벡터를 서로 이너 프로덕트 한 거죠. 그쵸? 그 다음에 R1 제곱 더하기 R2 제곱은 무엇이에요? 그냥 들어온 디모듈레이터 아웃풋 값을 각각 제곱해갖고 썸한 거예요. 그쵸? 이거를 n개를 다 해가지고 비교를 하겠다라는 거죠. 그쵸? 이거는 무엇하고 같냐면, arg, 미니멈. 요거는 다 공통이기 때문에 얘를 빼버리고, 나머지 부분만 계산해서 비교하는 거하고 똑같다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쵸? R1 제곱 더하기 R2 제곱은 다 공통이기 때문에. 그쵸? 또는 민 대신에 맥스를 쓰면 arg max 마이너스를 없애버리고 r sm 마이너스 2분의 1 em 이라고 써도 같을 거예요. 그쵸? 그쵸? 앞에 있는 마이너스 2로 다 나눠준 거예요. 그러더라도 상관없죠. 민을 맥스로 바꿔준 거죠. 비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m hat은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arg max r과 sm의 이렇게 쓸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 두 개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하는 이걸 이너 프로덕트 하잖아요. 이너 프로덕트 하잖아요. 이너 프로덕트가
이너 프로덕트를 두 개의 벡터를 이너 프로덕트 하면 값이 어떻게 나오나요? A 벡터 닷 B 벡터는 A의 랭스 곱하기 B의 랭스 곱하기 그 다음 뭐가 있어요? 그렇죠. 코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는 A 벡터와 B 벡터가 이루는 각도를 말을 하죠. 그렇죠. 그러면 A 벡터, B 벡터가 이루는 각도를 생각해보면 코사인 세타는 1보다 작죠. 그렇죠? 1보다 작기 때문에 A 벡터, B 벡터의 이너 프로덕트를 하면은 A의 랭스 곱하기 B의 랭스보다 항상 작거나 같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언제 가장 그 맥시멈 값이 나오냐면 A 벡터와 B 벡터가 같을 때. 그렇죠? A 벡터와 B 벡터가 같을 때.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그 증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공식에 의해서 그거를 뭐라고 하면 우리가 코시-슈왈츠 이니퀄리티라고 말을 해요. 그렇죠? 뭐 트라이앵글 이니퀄리티도 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렇게 이니퀄리티가 있단 말이죠. 여기서도 보면 그래서 R하고 S의 이너 프로덕트를 해보면 이걸 뭐라고 하냐면 코릴레이션 매추릭이라고 말을 해요. 벡터에서. 얼마나 둘이 근접해 있느냐 라는 정도를 나타내는 수학적 이퀘이션이 코릴레이션 두 개의 그 이너 프로덕트를 저렇게도 말한다라는 거죠. 코릴레이션 매추릭이다 라고 말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더니 무엇이 있냐면은 코릴레이션이 가장 큰 것이 보내졌다라고 판별을 내리는 것이 가장 좋은 판별법이고 그게 바로 맵 디시전 룰이었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쭉쭉 해가지고 제일 마지막에 결론을 봤더니. 그렇죠? 구현에서는 저것만 구현을 해내면 되겠죠. 그렇죠? 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16합을 생각해 볼게요. 16개의 심볼이 있어요. 16개의 심볼이 있어요. 디모듈레이터 아웃풋은 몇 개가 나오겠어요? 16합이면. 땡. 왜 4개야? 16합이면 디모듈레이터 아웃풋이 몇 개가 나오겠어요? 2개. 그렇죠? 2디멘전이기 때문에. 그렇죠? 2개가 나오죠? R1, R2가 나오죠? 그렇죠? 16함의 각 심볼에 대한 값은 2개의 값을 가지고 있죠. SM1, SM2. 그렇죠? 그래서 매번 매 심볼 TS마다 R1, R2 값이 다른 값들이 이렇게 오겠죠. R1, R2. 왜냐하면 다른 심볼을 보내기 때문에. 그래서 R1, R2와 그 16개의 심볼 값하고 매번 16번의 계산을 해서 그 중에서 그 이너 프로덕트 계산을 해서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그 각 심볼에 대한 에너지 빼준 것을 비교를 해서 가장 맥시멈인 것이 보냈다라고 디시전을 내리겠다라는 거죠. 매 TS마다. 그죠? 여러분들 그 전화기 안에 16함 쓰고 있는데요. 그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그것을 회로로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매 TS마다 움직이는 거야. 매 TS마다 움직이도록 클락이 조정을 하죠. 클락이 이때 해라, 이때 해라 하고 계속 알려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서킷 엔지니어들은 그런 클락이라든지 그런 회로들을 만드는 거야. 디지털 영역에서 하는 사람들 디지털 회로를 만들고, 아날로그 하는 사람들은 아날로그 회로를 만들고, RF 하는 사람은 RF 회로를 만들고. 그쵸? 통신하는 사람들은 그 회로를 만들지는 않아요. 나 같은 사람은 회로 어떻게 만드는지 몰라요. 우리 같은 사람은 이렇게 해라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렇게 디시전이 내리도록 만들어라. 그 알고리즘을 짜주는 거죠. 그렇죠? 어떤 일을 하고 싶어요? 자, 그렇다라는 거죠. 저렇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실제 그렇게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전화기 안에서. 전화기뿐만 아니라 무선랜, 노트북에서 이렇게 무선랜 쓰죠? 거기서도 그렇게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16함 쓰거든요. 16함 쓰고 있고, 이제 64함 쓰려고 그러고, 256함을 쓰려고 그래요. 그러면 한 번에 이루어지는 계산량이 많아지잖아요. 그만큼 반도체의 프로세스 시간이 빨라져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반도체에서도 그렇게 빨리 이루어지도록 그런 회로를 만드는 거가 그쪽에서도 이슈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256개를 저장해야 될 플래시 메모리라고 해야 되나? 아주 바로바로 저장했다가 없애줘야 되는
그러한 것들도 되게 썼다가 지우고 하는 작용도 되게 빨라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다 같이 움직여야지만이 그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는 전체적인 반도체, 뭐 회로, 뭐 이렇게 통신, 뭐 신호 처리, 뭐 그런 것들이 다 그렇게 이루어져 가지고 작품이 하나 나오는 거예요. 그것들이 다 이렇게 이루어져 가지고. 자, 코릴레이션 매출까지 했는데요. 이제 뭘 하려고 하냐면, 두 가지를 앞으로 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 무엇이냐면, 이렇게 옵티멀한 맵 디시전으로 디시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에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심볼 에러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 심볼 에러가 얼마만큼 발생했는지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계산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건지에 대해서 배울 예정이에요. 그게 첫 번째 주제고요. 두 번째 주제가 무엇이냐면 디모듈레이터를 구현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코릴레이터 베이스드 디모듈레이터.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매치드 필터 디모듈레이터예요. 그렇죠? 매치드 필터 기반 디모듈레이터. 그렇죠? 실제 아까 전화기 이야기했지만 그 안에 구현 방식은 코릴레이터 기반 디모듈레이터가 아니라 99.999%가 다 그 매치드 필터 기반 디모듈레이터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제 그 방법에 대해서 두 번째 주제로 이야기할 거야. 아마 그 주제 오늘 못 할 것 같고, 다음 주에 할 것 같은데요. 오늘은 성능 계산하는 법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볼레라 레이트. 심볼레라 레이트 계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바이너리 모듈레이션. 그 중에서도 뭘 할 거냐면 바이너리 PAM 또는 이거 똑같은 건데 바이너리 PSK, 바이너리 퀄 다 똑같은 모듈레이션인 거죠. 다 똑같은 방식인 거죠. 이 형태의 그 트랜스미티드 시그널은 어떤 형식이냐면 SMT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EB phi of t 이런 형태일 거예요. 이 B는 이거의 심볼 에너지인데 그 비트 에너지하고 같기 때문에 제가 B자를 썼어요. 루트 EB는. 그래서 심볼 에너지다라고 한 소리는 무엇이냐면 제로 T SM 제곱 T가 이 B가 나오는 거죠. 그쵸? 제곱을 해보면 분명히 이 B가 나올 거야. 그쵸? 이 B는 뭐라고 할 거냐면 비트 에너지. 이거는 지금 바이너리이기 때문에 심볼 에너지하고 같다. 라고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이너리 빛 0이 오면 나는 S1T 마이너스 루트 2B phi T를 보내고 바이너리 비트 1이 오면 시그널 S2T는 루트 2B phi of T를 보내겠다라는 거죠. phi of T는 오소고날 시그널인 거죠. 그렇죠? 펄스를 생각할 수도 있고 코사인을 넣은 펄스를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죠? phi of T를. 자, 이렇게 됐는데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Suppose that 가정하자라는 거죠. S1T was sent. S1T가 보내졌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렇죠? 그러면 디모듈레이터 아웃풋은 뭐가 될까요? 디모듈레이터 아웃풋. 여기다 쓸게요. 그러면 output of at the demodulator. 디모듈레이터에서의 아웃풋 값은 몇 개가 나오겠어요?
몇 개가 나와요? 한 개. 한 개 나오죠? 그쵸? 한 개 나오죠? 그 값은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거죠. 그 값을 R이라고 해볼게요. R은 뭐가 될까요?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그쵸? 보내진 심볼 마이너스 루트 2b와 노이즈가 섞여서 나오겠죠. 그쵸? 디모듈레이터 phi of t하고 곱한 다음에 인티그레이션 하면은 SM만 나오잖아요. 그쵸? 그게 마이너스 루트 2b 또는 루트 2b가 나오는 거죠. 그쵸? 거기다 노이즈가 합쳐져 있는 거죠. 그쵸? 자,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suppose that S2T가 보내졌다고 한다면 R은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받았어요. 그 다음에 우리 assume을 해보자. assume을 해봅시다. assume을 어떻게 해야 할 거냐면 equally probable하게 2분의 1로 같다라고. 그렇죠? 그러면은 맵 디시전을 써가지고 디텍션을 내린다는 것은 무엇하고 같아요? ML하고 같죠? 그렇죠? ML하고 같죠? ML은 무엇이에요? ML이라고 한 방식은? 그래서 옵티멀 리시버, 옵티멈 디시전은 무엇하고 같냐면 ML 디시전하고 같은 거예요. 이제. 그렇죠? ML 디시전하고 같아요. 만약에 이퀄리 프로버블 하지 않으면 옵티멀 디시전은 ML하고 같지가 않아요. 그렇죠? 이퀄리 프로버블 하기 때문에 옵티멀 디시전 룰이 ML 디시전 룰이 그 옵티멀한 거예요. 그렇죠? 이퀄리 프로버블 할 때만 ML은 맵하고 같은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요 2분의 1일 때 ML 디시전하고 같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ML 디시전은 무엇이냐? FR S1이 이것보다 크면 S1이 보냈다라고 말을 하고, 그렇죠? 이것보다 작으면 S2가 보냈다라고 판별을 하는 거가 바로 ML 디시전인 거죠. 둘 중에서 large한 거가 보냈다라고 판별을 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FR S1을 알 수가 있죠. 어떻게 돼요? 파이 n not 2의 마이너스 n not r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 2b의 제곱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요거는 FR S2 파이 n not 2의 마이너스 n not r 마이너스 루트 2b의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죠? PDF가. 그죠? 그거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면 앞에 있는 루트 파이 n not 분의 1은 다 빼버리고 엑스포넨셜도 빼버리고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면 마이너스 r 플러스 루트 2b의 제곱이 마이너스 r 마이너스 루트 2b의 제곱보다 크면 S1이고 작으면 S2고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이걸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정리를 해보면 없어질 거가 다 없어지고 무엇만 남을 거냐면 이렇게 남을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4r 루트 2b가 넘어와서 0이 되고 S1, S2가 될 거예요. 그러겠죠? 그렇죠? R제곱 2B 다 캔슬돼서 이것만 나올 거예요. 이 소리는 무엇이냐?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또 루트 2B는 양수이기 때문에 R이 0보다 크면 S2고 부호가 바뀌는 거죠. 0보다 작으면 S1이고 즉 미니멈 유클리디안 디스턴스 룰하고 같은 거죠.
그러겠죠? 그죠? 그 나온 결과에 대한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예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R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b 플러스 n인데 어떻게 되냐면 decide S1 if R이 0보다 작으면 그 다음에 decide S2 만약에 R이 0보다 크면 이렇게 될 거예요. 그쵸? 저렇게 디시전을 내리면 옵티멀하게 디시전이 내리겠다라는 거죠. 그쵸? 자, 이제 에러 레이트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심볼 에러 레이트인데 이때는 심볼이 하나의 비트를 나타내기 때문에 비트 에러 레이트하고 같아요. 비트 에러 레이트. 심볼 에러 레이트를 구하는데 자, 이걸 한번 구해볼게요. probability 에러를 계산하는데 에러가 발생할 확률을 계산하고 싶어요. 언제 에러를 계산하고 싶냐면 S1을 보냈을 때 언제 에러가 발생하느냐라는 거죠. 그쵸? 이때는 언제 에러가 발생할까요? probability R이 S1을 보냈으니까 마이너스 루트 2b 플러스 n이 왔는데 2b 플러스 n이 왔는데 이 값이 0보다 작으면 우리는 S1을 보냈다라고 말을 했을 텐데 노이즈가 커가지고 얘가 0보다 커버린 거예요.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겠죠. 이럴 때 에러가 발생하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가 무엇이 되겠냐면 에러 이벤트다라고 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 확률 계산을 할 때는 이렇게 계산을 해도 돼요. 그래서 이걸 보면 우리가 R, S1은 아까 구한 것처럼 파이 n not 2의 마이너스 n not R 플러스 루트 2b의 제곱. 그래서 얘를 그림을 그려봐요. PDF를 그려보고 이 R이 0보다 클 때니까 여기 근데 가운데 점은 얼마냐면 마이너스 루트 2b예요. 그죠? 근데 이거가 0보다 클 때니까 여기 0보다 클 때 여기 면적을 구하는 거와 똑같아요. 이 PDF는 무엇이냐면 FR given S1 likelihood 펑션인 거죠. 그쵸? 이 면적을 계산하면 돼요.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면 이것은 이 확률하고 같아요. n이 이것보다 커버리면 이때 발생한 노이즈가 루트 2b보다 더 큰 값을 노이즈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에러가 발생하는 거죠. 이 확률이 얼마냐라고 한다면 우리는 n에 대한 PDF를 알아요. fn은 1 over 루트 파이 n not exponential 마이너스 n not n 제곱 이렇게 돼 있어요. 그쵸?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보면 이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제로가 되고 이거가 루트 2b보다 클 확률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면적을 구하는 거와 똑같아요. 그죠? 컨티뉴스 랜덤 베리어블에서 확률을 구하려면 뭘 알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PDF. 그죠? PDF를 알아가지고 PDF에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그 이벤트가 가지고 있는 그 영역에 대한 넓이를 구하면 확률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이거 확률 문제에서 컨티뉴스 랜덤 베리어블인데 확률을 구해라 라고 한다면 PDF 알아서 면적 계산해라. 그 문제하고 똑같은 거예요. 알겠죠? 그죠? 자, 이제 이 면적을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Q 펑션에 대해서 들어봤어요? Q 펑션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이제 Q 펑션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보도록 할게요. 아주 유명한 함수예요. Q 펑션은 너무너무 많이 쓰이는 그 함수예요. Q 펑션의 정의는 이렇게 돼 있어요. Q of 내가 Z라고 한다면 G에서부터 무한대까지 2의 마이너스 2분의
x제곱 dx. x는 여기서 더미 베리어블인 거죠. 이거를 q 펑션이라고 말을 해요. q 펑션이라고. 자, 이거를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요 함수를 한번 보면 요 함수는 이거죠. 1 오브 루트 2파이 2의 마이너스 2분의 x제곱. 이거는 어떠한 PDF하고 똑같아요. 어떠한 PDF하고 똑같아요? 가우시안인데 평균값이 얼마? 0. 베리언스는 1. 그렇죠. 이러한 PDF를 나타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 인티그레이션은 무엇을 나타내냐면 요 인티그레이션을 나타내요. 그렇죠? 그래서 요 인티그레이션을 나타내는데 요가 Q 펑션의 정의다라는 거죠. 그렇죠? Q0는 얼마일까요? 2분의 1. 2분의 1이죠. 딱 반을 해야 되니까 전체 면적은 1이 되고, 그죠? 반이니까 2분의 1이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Q의 마이너스 무한대는 얼마일까요? 1. Q의 무한대는 0.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Q의 Z는 1-Q의 마이너스 Z하고 같을 거예요. 여기가 마이너스 Z라고 하면, 그쵸? 그러니까 요쪽 면적이 바로 1-Q의 마이너스 Z예요. 그쵸? 양쪽 시메트릭하기 때문에 같다라는 거죠. 그죠?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조금 전에 이런 계산을 했었어야 돼요. probability 에라 S1을 보냈을 때는 무엇하고 같다고 했냐면 probability 노이즈가 루트 2b보다 클 경우. 그쵸? 이거는 무엇하고 같았냐면 루트 2b 무한대 그 다음에 루트 파이 n not 2의 마이너스 n not 그 다음에 n제곱 dn 하고 같았어요. 그쵸? 이거 같았죠? 이것도 적분이 가능할 거예요. 그죠? 어떻게 가능하냐면, 이거를 Q 펑션의 형태로 나타내라. 라고 나는 문제를 여러분들한테 낼 거다라는 거죠. Q 펑션의 형태로 나타내라. 그게 답인 거죠. 그죠? 어떻게 할 거냐면, n not n 제곱을 제가 2분의 x 제곱이라고 치환을 하면, 이 소리는 무엇이냐면, n은 루트 2분의 n 낫의 x다 라고 쓸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dn은 루트 n 낫 2의 dx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n이 루트 2분의 2b일 때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여기에다가 루트 2b n 낫 그 다음에 여기가 2 하고 무한대 그 다음에 1 오브 루트 파이 n 낫 그대로 써주면 2의 마이너스 2분의 x제곱 dn 대신에 루트 n 낫 over dx 이렇게 써주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 캔슬되고 해서 어떻게 나올 거냐면 probability 2의 S1이 루트 여기가 루트 2b n 낫 무한대 그 다음에 2의 마이너스 2분의 x제곱 dx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라고 쓸 수가 있냐면 q의 루트 2의 2b over n 낫 이렇게 쓸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빨리 한 것 같아요? 막 페이지 확 넘겨가지고 하지만 스트레이트 포워드 아주 여러분들이 그냥 하면 다 할 수 있다고 봐요. 적분 나름대로 한때 적분 좀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저 정도는? 그쵸? 자, Q 펑션은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면 probability 에라 S2를 보냈을 때 에라는 어떻게 될 거냐? 이때는 어떻게 될 거냐면 probability R을 받았는데 R이
루트 2b 플러스 n이어가지고 이게 양수가 되어야지 r이 0보다 커야지 나는 S2를 보냈다라고 결정을 내리는데 n이 마이너스 쪽으로 크게 발생을 해가지고 얘가 이렇게 되는 경우예요. 그쵸? 그래서 이 경우에 에라는 n이 마이너스 루트 2b보다 작은 경우하고 똑같다라는 거죠. 그러면 아까 n은 똑같이 가우시안인데 이렇게 되어 있고 마이너스 루트 2b보다 작으니까 요 면적을 나타내니까 얘도 큐브 펑션 루트 2b n하고 똑같이 나올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토탈 프로바빌리티 P of E는 토탈 프로바빌리티 티어렘에 의해서 이 S1 프로바빌리티 S1 더하기 프로바빌리티 E S2 프로바빌리티 S2. 근데 요 값이 우리가 지금 2분의 1이라고 생각을 해서 했기 때문에 요 값을 해보면 Q 루트 2EB N0 시다 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쵸? Q 펑션에 대해서 조금 더 볼게요. Q of Z는 이렇게 디파인을 한다고 그랬죠? 이게 Q 펑션의 데피니션인데 이 함수를 한번 그려보면 이 함수를 그려보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항상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Z가 어느 한 이 지점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된다고 그랬었고 Q가 마이너스 무한대일 때 1이고 Q가 0일 때 2분의 1이고 Q가 플러스 무한대이면 0이고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Z를 옮겨가면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고요. 그래프를. 그런데 무한대 여기 1이기 때문에 여기 무한대부터 하게 그래서 0부터 한번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면 2분의 1 지점부터 시작을 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는 요거를 보면 엑스포넨셜 함수 엑스포넨셜에 마이너스가 있는 저렇게 지수텀이 마이너스가 있는 엑스포넨셜을 적분하면 또 엑스포넨셜이 되겠죠. 어떤 형태든. 이거를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될 거예요. 지수 함수적으로 엑스포넨셜리하게 디크리징하는 이런 함수의 모양이 돼요. 계속 쭉 가는 거죠. Z가 붙지는 않지만 계속 작아지는 거죠. 계속 작아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여기서 probability of error가 q 루트 2eb over n not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거는 리니어 스케일인데 이거를 dB 스케일로 즉 10 log 10 EB over N not에 따라서 그림을 그린 것을 우리가 EB over N not dB에 따라서 그림을 그렸다 해서 그림을 그려보면 여기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떨어지는 거. 그래서 여기서 딱 보면 10의 마이너스 6승일 때 SNR을 보면 뭐 약 내가 정확히 계산을 모르지만 약 9dB 그 정도면 10의 마이너스 6승의 비트 에러 레이트를 도달한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N 낫은 무엇이냐면 N 낫이 뭐냐면 노이즈의 베리언스였잖아요. 그쵸? 파워 스펙츄럴 덴시티하고 관련이 있고 이것은 K 곱하기 T하고 같아요. T는 템퍼레이처, 켈빈 온도로 나타나는 템퍼레이처. 이거는 켈빈 상수라고 해서 뭐 10의 마이너스 23승이 들어가 있는 그런 켈빈 뭐 상수가 있어요. 컨스턴트가. 그쵸? 그러니까 룸 템퍼레이처에서 10의 마이너스 6승의 비테라 레이트를 하기 위해서 내가 전송해야 될 에너지는 얼마를 써야 되느냐를 정확하게 말을 해주고 있는 거죠. 이 식에 의하면. 그렇죠? 자, 한때
보세요. 이렇게 Q 펑션의 형태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쵸? Q 펑션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닫힌 해가 아니다라는 것처럼 클로스드 폼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이렇게 인티그레이션 파이나이트 레인지로 되어 있지도 않은 무한대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저런 함수를 우리는 클로스드 폼이라고 말을 해요. 결과가 Q 펑션 형태로 나오면 그걸 다 풀었다라고 말을 해요. 왜냐하면 Q 펑션은 Q에 뭐 예를 들어 0.3 얼마를 넣더라도 정확한 값을 알아낼 수가 있어요. 정확한 값을 어떻게 알아내냐면요. 저 인티그레이션 어떻게 해요? 우리가 계산기가 없었을 때 인티그레이션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저렇게 저거가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2분의 z 제곱처럼 그 딱 인티그레이션이 안 되잖아요. 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저 인티그레이션을 어떻게 했을까? 엑스포넨셜 함수 초고 인티그레이션을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엑스포넨셜 함수를 테일러 시리즈나 파워 시리즈로 쭉 폴리노미얼 형태로 나열을 시켜요. 그러면 x제곱, x4제곱, x6제곱 해갖고 쭉 나올 거예요. 그 앞에 상수가 붙고. 근데 폴리노미얼은 인티그레이션이 되잖아요. 그걸 인티그레이션 하는 거예요. 그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트렁케이션을 시켜요. 어느 n까지 무한대까지 할 수 없으니까 딱 트렁케이션을 시켜요. 그러면 소수점 넷째짜리, 다섯째짜리, 여섯째짜리까지 정확하게 어디 지점까지 한다라는 거가 나와요. 인티그레이션 하면. 그래서 만약에 더 많은 프리시전이 필요하다 그러면 시리즈를 더 많이 해가지고 하면 돼요. 시리즈를 10개까지 텀까지 했었을 때 소수 넷째짜리까지 맞고 그러면 12개까지 하면은 소수 넷째짜리까지 맞고 그 다음 부분이 이제 정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메이션을 늘리면 늘릴수록 그 앞에 있는 값들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컨버지 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면 엑스포넨셜 함수를 그려놓고 그를 쪼각쪼각 나눈 거예요. 델타만큼. 0.01일 때 엑스포넨셜. 그래갖고 사각형 면적을 구하는 거예요. 사각형 면적을 다 구하는데 더 정확도를 높이고 싶다. 사각형 면적을 줄여요. 델타를. 10배 더 줄여. 그러면은 프리시전이 0.1 더 정확해져요. 하지만 앞에까지는 아까 말한 대로 컨버지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소수 6째짜리까지인가? Q 0.000001부터 해가지고 모든 값 테이블이 1700년대에 다 만들어져요. 그 당시에 그게 가능해. 저걸 진짜 손으로 계산해가지고 테이블이 만들어져 있다니까요. 저 인티그레이션이 지금까지 있어요. 지금까지 그걸 보고 다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그 하던 수학자들이 했던 거죠. 그렇죠? 그게 힘든 일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고생스러운 일인데 못 푸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스마트폰도 없었고 TV도 없었고 하니까 그거나 하는 거죠. 계산이나. 그렇죠? 아무튼 그거가 되게 이렇게 재밌는 놀이 중에 하나이지 않았을까. 계산이.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합니다. 그렇죠? 다음 주에 제가 이제 또 더 많은 이 모듈레이션에 대한 계산 방법 알려주고요. 이거의 의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네, 다음 주에 보도록 합시다.